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 하나 들고 어디든 떠나는 디지털 노마드, 이분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그냥 일하는 방식을 넘어서 어떻게 창조성이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이용근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연구는요. 디지털 노마드를 단순히 기술 써서 일하는 사람 딱 그 정도로만 보진 않아요. 과거 유목민하고는 좀 다르게 재미나 여행 그 자체를 되게 중시하고 또 일과 삶의 균형 이걸 찾는다는 게 좀 포인트 같아요. 요즘 그 스마트폰이 거의 신체 일부가 된 호모사피엔스 세대 특성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고요. 스스로 막 정보를 찾고 배우고 뭐랄까 자기 삶의 방식을 직접 결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아,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간다. 이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근데 연구에서는 이런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철학적인 틀을 가져오잖아요. 특히 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이요. 유토피아는 많이 들어봤는데 헤테로토피아는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디지털 노마드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유토피아는 아시다시피 현실엔 없는 이상향이잖아요.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있긴 있는데 일상하고는 좀 다른 규칙이나 의미가 적용되는 그런 특별한 공간, 이걸 말해요. 푸코는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도 그렇고 심지어 애들이 막 상상력으로 바꿔놓는 침대 및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헤테로토피아라고 봤죠. 아, 그럼 디지털 노마드한테는 예를 들어 여행지의 어떤 특정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곳들이요? 단순히 그냥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아이디어도 얻고 약간 그들만의 실험실 같은 그런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다. 이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연구에서도 디지털 노마드가 온라인 그러니까 약간 유토피아적인 공간에서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요. 실제 여행지라는 헤테로토피아에서 직접 실험하고 또 실현해 나간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도시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배우는. 아, 네네, 들어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공간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만들어내는 데는 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결하고 생각하는 들레즈가 말했던 리좀적 사유라는 게 좀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와,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디지털 노마드의 여행이 진짜 단중한 장소 이동 그 이상이네요. 근데요, 이런 경험이 결국 어떻게 창조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연구에서 낯설게 하기,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낯설게 하기가 진짜 핵심 동력이에요. 익숙한 환경을 딱 벗어나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외 예술가들이 평범한 변기를 가져다 놓고 쌤이라는 작품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뒤샹처럼요. 그런 것처럼 낯선 환경이랑 딱 만나면 고정관념이 깨지고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창의성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여행지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라던가 처음 보는 풍경, 아니면 예상치 못한 만남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매일 보는 그냥 평범한 노을인데도 그날따라 유독 새롭게 느껴져서 한참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사소한 경험도 일종의 낯설게 하기가 될 수 있겠군요. 결국 매일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여행처럼 뭔가 차이를 동반한 반복 속에서 창조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에서는 여행하는 그 매 순간순간이 정답이 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을 창조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진 목표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발견, 생성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막 세계 일주를 떠나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물론이죠. 네, 중요한 건 사실 물리적인 이동 자체보다도 노마드적 사유 방식 이걸 갖는 거예요. 일생에 그냥 안주하기보다는 일부러 좀 주변을 낯설게 보려고 노력하고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연결이나 차이 이런 걸 발견하려는 태도죠. 예를 들면 매일 다니는 출근길을 일부러 다른 길로 가본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안 가던 동네 서점에 불쑥 들러서 우연히 눈에 띈 책을 한번 읽어본다거나 이런 작은 시도들도
그럼 나만의 헤테로토피아를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꼭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요. 주변 환경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탐색해 보거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가상 공간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관계나 정보를 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헤테로토피아를 일상 속에 만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헤테로토피아 그리고 낯설게 하기 이 키워드들로 창조성과 연결해서 좀 깊이 있게 파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방식과 태도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네요. 네, 디지털 노마드적인 여행이라는 건 결국 고정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만의 삶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이고 그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 혹은 늘 그냥 지나치던 익숙한 공간 속에서 여러분만의 헤테로토피아, 그러니까 작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공간이나 순간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가까운 곳의 낯설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